자, 이제 실제로 데이터에서 이제 PCA 알고리즘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전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n 차원, 그러니까 n 디멘전이고, 여기가 i번째 데이터입니다. m개가 있다고 하죠. m 데이터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쪽이 n, 여기로 쓰겠습니다. m by 1. 그리고 제가 트랜스포즈 시키죠. 그리고 이쪽으로 데이터를 m개씩 했기 때문에 m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n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 폰트가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스키니합니다. 스키니한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지금까지 계속 통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먼저 PCL 하기 전에 그 시프팅과 리스케일링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평균을 빼고 베리언스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서 리스케일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샘플 민을 해서 빼면 다시 조금 이 새로운 거에는 평균이 민이 제로겠죠? 그리고 그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한 다음 시그마로 나눠주면 유닛 베리언스가 되겠죠. 유닛 베리언스가. 근데 이 부분은 2번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만약 그 베리언스가 키한 피처가 되면 이렇게 노멀라이징을 해버리면 그 피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케일링을 할 때는 좀 조심을 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시프팅과 리스케일링을 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데이터가 원점에 근처에 분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축 방향으로의 그 리스케일링을 했다. 그래서 사이즈를 스케일링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일단 먼저 프로젝션을 시키고 베리언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 베리언스 U로 프로젝션을 시키고 베리언스를 계산하는 그것이 맥시마이즈가 되는 U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find unit vector입니다. unit vector. 어차피 방향성만 알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 그림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방향성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U의 크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닛 벡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유닛 벡터니까 이것의 크기는 투놈의 의미에서는 1이 되고 그쪽으로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베리언스를 계산해서 맥시마이즈 시키는 U를 찾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클리어하고 샘플 베리언스나 민을 하기 때문에 n-1로 나누지만 데이터 수가 많으니까 m으로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면 하나의 샘플이 x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이게 u라고 하면 제가 원래는 u는 그냥 이렇게 유닛 벡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니까 프로젝션을 시키면 이 길이겠죠? 이 길이는 이 프로젝션 시킨 거의 길이는 x u 코사인 세타인데 u가 유닛 벡터니까 x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u 트랜스포즈 x가 되겠죠. u 트랜스포즈 x. u도 n 디멘셔널 공간상에 있는 유닛 벡터. 자, 그런데 그래서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했고 이런 x가 m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u라는 것도 n, x, i번째 있는 것도 n의 칼럼 벡터인데 내적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값이 나옵니다. 하나의 값. 이 값의 의미는 u 방향으로의 길이입니다. 길이. 프로젝션 시킨 길이. 그것이 m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u 트랜스포즈 x랑 x 트랜스포즈 u는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x 트랜스포즈 u의 제곱. 근데 제곱은 예를 들면 d라고 하면 d의 제곱은 d 트랜스포즈 d랑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 트랜스포즈 이 부분 했습니다. 여기 두 방법. 그래서 여기를 풀면 여기는 트랜스포즈는 각각 들어가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x 트랜스포즈 u의 트랜스포즈는 u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u 트랜스포즈 x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뒷부분은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는 i로만 서메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m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m개를 더하는 건데 이 부분의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x가 저는 칼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n개죠. n개.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이게 x 트랜스포즈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m by n의 행렬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m by n 행렬, 그러니까 i번째 데이터가 들어가면 m by n 행렬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데이터에서 더해지는 거니까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쭉 다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도 m by n 행렬이 나오는 것이고 element wise 무엇을 한 거냐면 보시면 첫 번째에 모든 데이터의 서메이션을 하고 m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되겠죠. 뭡니까? 첫 번째 베리어블의 코베리언스라고 해도 좋고 베리언스라고 해도 좋죠. 여기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에 두 번째 디멘전 트랜스포즈에서 한 거니까 여기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겠어요. S, X1, X2 여기는 S, S1, S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S가 되고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 통계에서 계속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유도한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PCA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뭘 할 거냐 하면 프로젝션을 U에다가 시키고 그것을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에서 U가 첫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젝션 한번 찾아서 쭉 해봤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S,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그 데이터가 주어지면 계산이 되는 거고 기계적으로. 다음 U가 칼럼 벡터인데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이 베리언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베리언스. 어떤 베리언스? U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자, 그럼 우리는 뭐죠?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U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PCA 문제가 maximize variance인데 이제 optimization 형태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maximize 시키고 U는 어떠한 U였죠? 다 유닛 벡터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optimization 문제를 풀면 그 솔루션이 U가 되겠죠. 제가 뭐가 말하는 principal component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고민 좀 해보셔야 되는데, 당장 바로는 풀면 제가 먼저 정답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면 일단 컨스트레인은 U의 길이가 1이라는 거, S가 샘플 코베런스 매트릭스인데 이것에 SB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있다고. S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분인데 샘플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기분인 거죠. 이것의 아이겐 벡터와 I correspond 아이겐 밸류를 계산할 수 있겠죠. 만약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면 다시 목적 함수로 가서 U로 하겠습니다. U로. 그러면 U 트랜스포즈 SU는 SU가 람다 U니까 U 트랜스포즈 람다 U 이것은 스칼라니까 람다 U 트랜스포즈 U가 되고 U 트랜스포즈 U는 조건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람다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U 트랜스포즈 SU는 U가 아이겐 벡터면 이 값은 그 아이겐 벡터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죠. 아이겐 밸류. 그러면 저는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으니까 아이겐 밸류 중에 제일 큰 것을 고르고 largest 한 람다를 고르고 거기에 해당하는 U가 principal component가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처음 선형대수를 다루면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제가 그 내용들 설명을 드렸던 이유이고, 그것이 이렇게 PCA에서 그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그 최적화의 관점에서 솔루션을 찾는데 활용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큰 아이겐 밸류 여기서 코비런스 매트릭스에서 거기에 코러스판딩한 아이겐 벡터가 첫 번째가 이것이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됩니다. 이것의 방향이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으면 이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 방향.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디멘전 리덕션을 해서 프로젝션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답이었다고 치고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면 이만큼은 저희가 에러로서 잃어버리게 되는 정보의 양과 일치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또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모든 데이터 이것의 제곱의 서메이션을 한 거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U를 찾아도 되겠죠. 같은 얘기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렇게. 그럼 에러라는 것은 X에다가 제가 프로젝션을 U에서 프로젝션을 시키면 이거죠. 그 길이인데 방향이 U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90도. 그래서 이것의 스퀘어드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빼기 이쪽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U는 유닛 벡터니까. 그리고 역시나 이건 그대로 두고 여기 있는 추릭을 써서 트랜스포즈 그대로. 근데 트랜스포즈니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건 하나의 xi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걸 다 서메이션 해야겠죠. 그리고 m에 대해서 전부 다 서메이션을 하고 m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서메이션하고 m 나누고 얘를 서메이션하고 m으로 나눈 것이 이 식입니다. 그러면 또 보면 요렇게가 밖으로 빠지고 요 안에 것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어디서 봤죠? S죠. S. 자, 그래서 여기 에러에 대한 서메이션을 다 더했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왔는데 저희는 지금 이걸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고 x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xi에 제곱을 해서 다 더하면 얘는 컨스턴트 합니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러면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뒷부분을 맥시마이제이션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은 이건데 이것은 이거와 같고 이건 뭐였죠? 저희가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시킬 때 찾는 U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최소로 하는 것도 같은 U를 주겠죠. 자, 그래서 Principal Component U를 찾는데 S라는 게 Sample Covariance Matrix가 있었고 여기에서 Eigen Analysis를 해야 됐었고 람다를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U1이 솔루션인 거고 이때는 아이디어가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이고 또 다르게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에러에 제곱을 하면 이것을 에러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방향이었는데 결국은 같더라 까지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좀 유도하는 과정에 좀 이렇게 노테이션이 많고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고 특히나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 과정마다
그 컬럼 그 벡터들의 쉐입을 항상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코딩을 할 때 이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실 때마다 쉐입을 항상 그 행렬의 사이즈, 예, 그 트랜스포즈라는 것들을 한 번씩 꼭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은 예를 들어서 n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하나로 프로젝션 시키겠죠. 근데 K개로 프로젝션 시키고 싶으면 근데 다 이렇게 되겠죠. K가 작겠죠. 그러면 이제는 확장을 하는 게 여기서 아이겐 벡터를 K개를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고르냐 하면 아이겐 밸류가 람다 K가 있겠죠. 순서대로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프린시플 컴포넌츠가 되는 겁니다. 컴포넌츠가. 그렇게 하고 코디네이트는 X가 주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프로젝션을 시키겠죠. 그 U1 방향으로의 길이, U2 방향으로의 길이, UK 방향으로의 길이가 새로운 코디네이트이 되는 것입니다. 코디네이트. 그렇게 해서 이걸 행렬로 표현하면 U 트랜스포즈 X가 되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X가 있고 Z가 이제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 X는 이 길이가 N 곱하기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가 K 곱하기 1로 차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K개의 프린시플 컴포넌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S의 K개의 람다를 찾는 겁니다. 큰 거부터. 이렇게 해서 PCA의 디멘전 리덕션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그 U1과 U2가 있고 디멘전이 이렇게 먼저 들어오면 U1을 찾고 이제 이렇게 축이 되겠죠. U2, U1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디멘전이 2이면 그대로 같지만 좌표만 그 로테이션만 시킨 거죠. 그 다음 데이터를 디멘전 하나로 줄이면 U2에 대한 이 길이가 다 없어지고 U1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D인데 1D의 데이터로 줄어드는 것. 데이터로 차원이 축소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PCA를 한번 그 서머리를 하면 먼저 여기서 원점으로 가져오는 전처리, 그 다음 그 노멀라이제이션은 옵션, 그리고 PCA를 프린시플 컴포넌트 U1을 찾고 그 다음 이렇게 다 프로젝션 시키겠죠. 그러면 이 축에서만 값이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킨다는 거. 그래서 U1 축에서 이렇게 본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PCA를 좀 그 시각화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X1과 X2에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찾는 거죠. 이것을 U1과 U2로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해서 찾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방향이 장방향이고 단방향인데 그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람다1의 스퀘어, 람다2의 스퀘어에 비례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되었을 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PC1에 해당하는 람다, PC2, 그러니까 여기가 U1, 이게 U1이죠. U2에 해당하는 람다를 보면 러프하게 그 람다1과 람다2는 그 방향으로의 베리언스가 얼마가 되는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람다가 크면 클수록 그 방향으로의 정보가 많은 거죠. 람다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방향으로의 정보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람다를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
만큼 있다고 하면 이만큼 람다1만 킵하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양, 람다2까지 포함하면 이만큼, 람다3를 버리게 되면, 2를 버리게 되면 요만큼의 정보를 상대적으로 로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보고 람다1과 람다2를 해서 저희가 디멘전을 2로 내리겠다라고 러프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K민지에서 K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랑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는 그 축으로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정보를 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인덱스가 아이겐 밸류에 담겨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크면 클수록 그 축으로의 그 피처가 도미넌트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의 정보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PCA를 배웠고, 그래서 PCA와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런 그림, PCA는 이런 그림입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저희가 줄이고자 하는 에러가 Y축입니다. Y축. PCA에서 줄이고자 하는 에러는 수직의 수선의 발입니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Y강, Y햇의 어떤 투놈을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에러를 이것이 에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것이 에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지만 또 다를 수 있다는 거. 한번 그 차이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